1986년 한국에서 외국계 은행으론 처음으로 소매금융업에 진출했던 시티그룹은 2021년 4월 15일 한국에 소비자 금융사업을 철수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2022년 2월부터 예금과 대출, 카드를 포함한 모든 개인 금융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는데요. 2004년 한미은행을 인수하며 고소득층의 자산관리 등 차별화된 영업을 하겠다고 시작한 뒤 소매금융에서 18년 만에 철수하게 되었죠. 대신 기업금융 부분은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다소 충격적이었는데요. 2015년 그리스와 2016년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2017년에는 일본 등 적자를 보았던 국가에서 사업을 정리했던 과거와는 달리 한국의 소비금융에서는 3,500여 명의 직원과 4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2020년 기준 1,878억 원이라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발표 이후 국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며 2023년 3월 말 원화대출금이 21년 말 대비 43.9%가 감소한 10조 6,300억 원이 되었고 요구불 예금도 21.5%가 줄어드는 등 주요 경영지표들은 대부분 크게 역성장했죠. 하지만 시티그룹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호주 등 규모가 꽤 큰 국가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등 성장성에서도 주목을 받는 13개 국가에서 소매금융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대신 싱가포르와 홍콩, 아랍에미레이트, 런던 등 4개의 허브에서 업무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월스트리트의 첫 여성 CEO인 제인 프레이저가 시티그룹의 수장이 되며 결정되었어요. 시티는 잠들지 않는다는 슬로건으로 금융사업을 해온 시티그룹은 왜 소매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을까요? 21년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의 33위를 차지한 시티그룹은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와 함께 미국 내 4대 은행으로서 다국적인 금융기업이에요. 1812년 뉴욕주에서 금융업을 인가받은 뒤 뉴욕 상인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을 시작했어요. 1865년부터 국립은행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1895년에는 미국 최대 은행이 되었죠. 19세기 들며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시티그룹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1913년 미국 은행 최초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해외 지점을 개설했고 1918년에는 인터내셔널 뱅킹 코퍼레이션을 인수하며 자산이 10억 달러를 초과한 최초의 미국 은행이 되었어요. 이후 저축에 복리이자를 제공하거나 부담보 개인 대출, 고객의 당좌예금 계좌, 양도성 예금 증서 등 금융 서비스 분야의 혁신자로서 세계 최대 상업은행이 되었죠. 1955년 퍼스트 내셔널 뱅크 오브 뉴욕과 합병한 뒤 퍼스트 내셔널 시티뱅크 오브 뉴욕이 되었다가 1974년에는 단일 은행지주인 시티코프로 변경을 하고 공식적으로 시티뱅크라는 사명을 사용해요. 이후 24시간 ATM이 가능한 시티카드를 출시했고 금융사업에서도 특유의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세계 최대 은행 시티에게도 위기가 찾아와요. 1970년대 국제적인 산업화로 석유의 수요가 늘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의 돈잔치가 시작되었죠. 당시 오펙 회원국들은 미국은행 7곳에 투자를 하는데 이 무렵 5일 달러가 113억 달러나 되었고 시티은행은 7개 은행 중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했어요. 이 막대한 오일머니는 저개발국인 브라질과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에 대출을 해주며 미국 은행들은 막대한 수수료와 예대 마진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오일머니의 재투자는 핑크빛 전망과는 달리 엄청난 파급을 가져왔어요. 저개발국 대부분이 국가의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부채가 발생하는데 1987년에는 불량대출을 처리하기 위해 대출 손실 준비금을 대출 원금에 준하는 30억 달러를 추가하게 되었고 부실 대출 문제로 재정 적자가 누적되자 전문가들은 시티은행이 파산을 신청하거나 타 금융사에 인수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자금난을 겪으며 파산 위기에 몰렸던 시티은행은 다행히도 1991년 세계 8대 부자였던 사우디 왕자 알왈리드 빈 탈랄과 또 다른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13억 달러의 자본을 유입받으며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빈 탈랄은 출자를 통해 시티은행 지분을 5%까지 취득하며 최대 주주가 되기도 했죠. 그는 현재까지도 시티그룹의 4%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로서 투자하고 있어요. 현대 금융사에서 주목해야 할 두 사람이 있는데 샌디 웨일 전 시티그룹 회장과 제이미 다이먼 현 JP모건 스탠리 회장이에요. 이 둘은 사제지간으로 알려져 있죠. 브루클린의 빈민가 출신인 샌디 웨일은 폴란드계 유대인으로 1933년 코넬대를 졸업한 뒤 지금은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에서 근무를 하다 27에 자신의 증권회사인 시어슨을 창업해요. 이후 웨일은 월가를 놀라게 하는 M&A로 주목을 받습니다. 부도 직전 회사를 싼값에 인수한 후 비용 절감과 정리해고 등으로 회사를 정상화하고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았는데 이 자금으로 또다시 새로운 회사를 인수했죠. 이렇게 20년간
15회 이상의 인수합병을 성공시켜 시어슨을 미국 2위의 증권회사로 성장시켜요. 그리고 1981년 자신의 회사도 10억 달러를 받고 신용카드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매각했죠. 이후 웨일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증권사업부 사장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난 인물이 제이미 다이먼이었어요. 그리스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다이먼은 증권 브로커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나이에 자본과 금융에 눈을 떴는데 1982년 하버드 MBA를 마치고 진로 상담을 위해 아버지의 상사인 웨일과 첫 만남을 가졌죠. 사실 다이먼은 여러 곳에서 고액 연봉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웨일은 자신을 도와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했고 다이먼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해요. 하지만 내부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웨일이 1985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사표를 제출했고 함께 일하던 다이먼도 같이 퇴사를 하죠. 이후 두 사람은 약 13년간 엄청난 추진력으로 금융회사를 차례대로 인수하는데요. 1986년에는 커머셜 크레디트, 1988년에는 프라이메리카, 1993년에는 트래블 인슈어런스 등을 인수하며 트래블러스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 트래블러스 그룹은 1998년 시티코프와 합병을 하면서 시티그룹이 탄생하죠. 사실 트래블러스는 보험과 증권을 투자 업무하는 제2금융권이었다며 시티코프는 세계 100개 국가에 지점을 둔 미국 1위의 1금융권이었는데요. 이 둘의 합병은 세계 금융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트래블러스가 주도했던 M&A는 단 2개월 만에 성사되며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전 세계의 27만 명의 직원과 2억 명의 고객을 확보한 초대형 금융종합그룹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샌디 웨일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시티그룹의 수장이 되어 그룹을 성장시켰죠. 하지만 시티그룹이 완성되자 오랜 기간 함께해온 웨일과 다이먼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이먼의 밑에서 웨일의 딸이 함께 일을 했는데 그녀는 승진을 못하게 되자 돌연 회사를 떠나버렸고 웨일은 다이먼에게 크게 분노했죠. 결국 시티그룹이 새롭게 시작하고 7개월 만인 1998년 11월 웨일은 다이먼을 해고했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다이먼은 당시 충격이 상당했다고 해요. 끓어오르는 분노는 다이먼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는데 바로 시티그룹을 꺾는다는 목표예요. 다이먼의 퇴사로 수많은 기업이 CEO 자리를 제안했는데 그는 미국 내 은행으로 6번째 규모였던 뱅크원을 택했죠. 다이먼이 뱅크원을 선택했다는 소식만으로도 뱅크원의 주가가 20%나 오르기도 했어요. 그만큼 월가는 다이먼의 능력에 주목을 했었고 그는 기대만큼 진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뱅크원에 7천여 명을 감원하는 등 극약 처방을 단행하며 2002년 22억 달러 흑자로 바꾸었고 주가를 60% 이상 끌어올렸죠. 그 뒤 2004년 1월 JP모건 체이스와 뱅크원이 합병을 하며 시티그룹을 바짝 추격하는 제2의 은행이 되었습니다. 2006년 다이먼은 JP모건 체이스의 CEO가 되었는데 다이먼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웨일이 떠난 시티그룹은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아요. JP모건 체이스는 금융위기의 구원투수라는 명분으로 연준의 자금까지 지원받으며 제1의 금융사가 되었지만 시티그룹은 비율형 담보대출의 부실로 비롯된 신용경색으로 2008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60% 급감했고 결국 연방정부에 의해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이후 파산위기에서 정상 운영을 하게 되지만 2008년 35만 7천 명에 달하던 종업원 수가 2016년에는 21만 9천 명까지 줄어드는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9월 새로운 CEO로 글로벌 소비자금융 담당자였던 제인 프레이저를 선임했어요. 제인 프레이저는 시티그룹뿐 아니라 월가 전체 은행 중 최초의 여성 CEO가 되었죠. 프레이저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캠브리지 대학 졸업 후 골드만삭스에서 금융업을 시작했어요. 이후 2004년 시티그룹의 기업투자은행 부분에 고객전략 책임자로 합류했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글로벌 전략과 인수합병 등 전략 분야의 책임자로서 금융위기로 타격받았던 시티그룹을 회복시키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마이클 코벳 전 CEO가 2012년 70억 달러였던 단기 순이익을 2019년 200억 달러로 끌어올리긴 했지만 같은 기간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경쟁사들의 성장 속도는 더 빨라서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었어요. 이 때문에 시티그룹 내 움직임도 분주해졌는데 재무 상태의 강화, 수익성 향상으로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과제를 위해 앞서 설명했던 소매금융 매각이라는 뜻밖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소매금융 사업을 정리하고 상대적으로 이익 창출력이 높은 기업금융과 아시아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에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소매금융의 정리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매출은 170억 달러, 순이익은 1년 전보다 1%가 늘어난 3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기업 금융에 대한 수익 증가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금융기업에서 미국 내 4위가 된 시티그룹, 수익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소매금융을 매각한다는 깜짝 카드를 꺼내들었죠. 이 소매금융 매각은 자본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